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오늘은 속세를 떠난 산이라는 뜻을 가진 속리산에 왔습니다. 이 세속적 욕망과 번뇌를 벗어나 마음 수양하기 가장 좋은 산인데요. 옛날부터 산세도 아름다워가지고 소금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속세를 잠깐 떠나보실까요?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법주사 주차장에서 법주사를 거쳐서 세심정에서 문수봉까지 올랐다가 문수봉에서 능선을 타고 천왕봉을 가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법주사 입구에 오시면은 호서제일가람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서제일은 잘 아시겠죠? 근데 가람이란 뜻은 이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인 상가라마를 그냥 한국어로 음역만 한 겁니다. 상가라마를 승가람마 그리고 승가람 거기다가 승자도 빼고 그냥 줄여서 가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상가라마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는 곳, 결국 이 사찰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법주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그 법주사, 그 말뜻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불교의 법이 머무는 곳인데, 이걸 약간 의역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잘 깃들어 있는 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놀랬던 게 우리나라의 국보가 약 한 350여 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법주사 안에 국보가 3점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가지고 이 속리산에 오시면은 꼭 들르셔야 하는 절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세족길은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왜 세족길로 지어졌냐면은 조선시대 7번째 임금인 세조가 이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세족길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세조는 이 속리산과 인연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관련된 이제 일화를 한 2개 정도 말씀드리면, 이 세조가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찬탈을 한 건데, 하루는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단종의 어머니 그 현덕왕후가 세조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세조한테 뭐로 욕을 하면서,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 아들을 폐위시키고 세조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침을 뱉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침을 맞은 부분이 악성종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많이 아프고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여기 속리산에는 복천함이라고 세조랑 친하게 지내던 신미대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방문할 겸 요양도 할 겸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이 세족길 옆에 맑은 계곡물로 목욕을 하고 그 종기가 다 나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방문을 했을 때 이 법주사 입구에 정이품 소나무라고 있어요. 근데 정이품 소나무는 소나무 중에서 벼슬을 받은 최초의 소나무인데, 정이품이면 지금 한 장관급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벼슬을 소나무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조가 탄 가마가 그 소나무 옆을 지나갔는데 이게 부딪힐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세조가 막 부딪힐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올리면서 가마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가 다시 이제 한양으로 돌아갈 때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정이품 소나무가 이 세조의 가마를 그 비로부터 막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소나무한테 그 벼슬을 줬다는 그런 또 전설이 나옵니다.
이제 입구에서부터 약 3km 정도 왔고요. 이 세심정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심정은 이 세속을 떠나서 마음을 씻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암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조가 신미대사를 만나러 온 복처남입니다. 이 세심정을 지나고부터 본격적인 이 등산 탐방로가 시작되는데요. 뭐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속리산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속리산은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이 속리산 자체는 별로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속리산 국립공원에 들어있는, 여러분들도 백대명산 찍으시면 잘 아시는 대하산이나 칠보산 등이 전부 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맥으로 보면 이게 소백산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북동쪽으로 보면은 월악산 소백산, 남서쪽으로 보면은 덕유산 지리산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등산길이었나 봅니다.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저기 브라이언이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해가지고 맞네요. 거의 그 추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데크가 놔져 있어가지고 다니기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문장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마 문장대에 추억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 수학여행이나 학원 같은 데서도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대에 대한 이 이름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문장대가 아니라 운장대였다고 합니다. 운장대.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질 정도로 높은 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가 세조가 속리산이랑 관련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조가 신미대사를 만나러 이곳 속리산을 방문했을 때 잠을 자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야 세조야, 이 근처에 영봉이 있는데 네가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면 너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신하들한테, 야 주변에 영봉이 어디냐 했는데 그게 여기 운장봉이었답니다. 그래서 세조가 이 운장봉까지 친히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딱 드리는데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삼강오륜에 관해서 이제 적어놓은 책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그 책을 하루 종일 거기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운장대가 이제 구름이 가려진 봉이 아니라 글자가 가려진 봉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문장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고목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게 폭설로 인해서 이게 쓰러졌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 돌길 진짜 예쁩니다. 이 초여름 산은 그런 맛이 있어요. 푸릇푸릇한 맛. 두꺼비 바위. 저게 두꺼비 바위네. 두꺼비 바위 쉼터까지 왔고, 이제 문장대까지 500m 남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꺼비 쉼터 지나서 문장대로 가는 코스인데, 여기가 깔딱고개입니다. 근데 다른 깔딱고개에 비해서 그렇게 경사도가 가파르진 않습니다. 한 중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계단만 끝나면은 거의 문장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장대로 올라가는 들머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사람들. 문장대 정상은 저기고요. 요 앞에서 여기 있는 사람처럼 인증샷 찍으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와, 조망이 갑자기 확 트입니다. 오, 와, 아, 진짜 멋있습니다. 저 끝에 저쪽이 천왕봉 방향입니다. 이제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철제 계단입니다. 와. 정상에서의 이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카메라가 다 못 담아요, 이 정상뷰를. 내려가는 길에 경사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찔하네. 우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방금 갔다 온 문장대는 블랙야크 백도대간 인증하실 수 있고요. 이 속리산 이 백대 명산을 인증하시려면은 천왕봉을 가셔야 됩니다. 이제 문장대에서 밥을 다 먹었고 천왕봉까지 3.2km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꽃인데 혹시 이 꽃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진짜 예쁩니다. 이제 입석대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지도상 여기 이제 입석대로 가는데 이 뒤편이라 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천왕봉 가는 길인데 이쪽에 길이 있어 가지고 자꾸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아까 그 길을 쭉 따라 올라오시면은 여기 이 입석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올라온 곳이 표시가 따로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지도가 입석대를 가리키실 때 잘 살펴보고 오른쪽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 입석대는 임경업 장군과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장군이었거든요, 임경업 장군이. 우리가 이제 아까 저기 뒤에 경업대라고 하는 곳은 임경업 장군이 이제 수련을 했던 곳인데, 임경업 장군이 어렸을 때부터 무예가 뛰어나가지고 이 사부님을 모시고 속리산에서 이 수련을 했습니다. 사부님과 무려 7년 동안의 장기 계약을 맺고 이제 수련을 시작했는데, 이제 수련 6년 차가 됐을 때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임경업 장군이 사부님한테, 사부님, 이제 제가 수련할 만큼 했으니까 내려가서 오랑캐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부님이 아직 너는 1년 동안 수련을 더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임경업 장군이 제가 그러면은 저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때까지 쌓았던 무공과 이 에네르기 이 모든 기운을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딱 들고 저기다가 바위를 세운 겁니다. 그게 입석대입니다. 입석대. 임경업 장군이 큰 바위를 세웠다고 해서 입석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보고 있던 사부님이 한숨을 쉬더니 너는 아직 수양이 덜 됐다.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래서 입석대보다 한 3배가 더 큰 바위를 등에 지더니 여기서 문장대까지 갔다가, 문장대 그 앞쪽에 묘봉이 있거든요. 묘봉까지 가가지고 그 큰 바위를 딱 내려놨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본 이제 임경업 장군이 사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남은 1년을 수련을 더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임경업 장군의 사부가 이게 메고 내려놓은 그 바위는 이름이 걸빵바위거든요. 이 걸빵이란 거는 이 멜빵의 가운도식 사투리랍니다. 이 멜빵도 표준어예요. 한국어죠, 한국어. 순수 한국어인데 이 짐 같은 거 질 때 어깨에 이제 매는 끈을 멜빵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운도식으로 해서 멜빵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걸빵바위. 그리고 이 걸빵바위에 대한 전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울산바위 전설 아시죠? 너무 물론 전설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좀 많이 황당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금강산에서 이제 12,000봉을 이제 완성시키는데 이 바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금강산 12,000봉이 되고 싶은 바위는 다 금강산으로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바위들이 다 금강산을 향해 가는데 이제 그 설악산을 지나던 아주 큰 바위, 울산바위죠. 울산바위가 길이 너무 멀다, 좀 쉬었다 가자 해서 설악산 경치가 너무 좋고 해가지고 거기서 쉬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금강산 12,000봉의 바위 소집이 끝났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울산바위가 됐고, 이 걸빵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빵바위도 똑같이 금강산 12,000봉의 바위가 되려다 속리산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잠시 쉬었는데 그 쉬는 사이에 다른 바위들이 이미 선착순을 먼저 도착한 거죠. 그래서 여기 눌러 앉아가지고 걸빵바위가 됐다 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 전설을 찾아보고 읽어보면 좀 많이 황당무계하고 좀 어이가 없어서 막 웃음도 나오곤 하는데, 그건 역시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부터 구전이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우리 전통 문화입니다. 좀 어이가 없으시더라도 한번 웃고 넘기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로봉 거의 다 왔거든요. 다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딱 뒤를 돌아보셔야지 고릴라 바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커요. 이게 엄마 고릴라인 것 같고 여기가 애기 고릴라. 진짜 고릴라처럼 생겼습니다. 두 개 다. 이게 이 속리산의 명물이니까요. 요거는 꼭 잊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장대에서 이게 천왕봉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이게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게 천왕봉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천왕봉 약 600m 남은 지점입니다. 드디어 속리산 천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정상뷰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기 문장대에서부터 이 능선을 타고 이거 천왕봉까지 온 겁니다. 이제 하산하는 길인데 이제 코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문장대 저기서 일로 쭉 가가지고 천왕봉을 갔거든요. 그 내려올 때는 다시 갔던 길로 다시 내려와 오셔가지고 여기 천왕봉 상거리에서 표말 보이시죠? 법주사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원점 회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또 이런 거대한 규모의 성문이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통과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길 신기합니다. 이쪽이 나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산길에도 이런 재미를 주네요. 오늘 이 법주사 코스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이 법주사 코스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법주사에서부터 문장대까지 이 코스는 처음에는 굉장히 평범해요.
처음에는 법주사 구경하시고 그 새심정까지는 천천히 그 평탄합니다. 오르막길이 없어요. 아주 조금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그냥 산책하듯이 오시면 되고, 본격적인 등산로는 이 새심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심정을 지나시면은 이제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가파른 구간은 이제 문장대를 약 500m 남긴 지점, 거기서부터는 좀 많이 가팔라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은 누구나 다 문장대까지 문제없이 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구간, 문장대에서부터 천왕봉까지 약 3.2km 구간인데, 그 구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오르락 내리락은 있는데 뭐 엄청나게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옆으로 쫙 보이는 그 기계 암석들의 그 오밀조밀함, 그리고 뭐 아름다움, 또 거대함 또 느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능선길이 너무 예쁩니다. 그 길도 예쁜 게 되게 많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길도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풍경 즐기시면서 지나가시면은 충분히 천왕봉까지도 가실 수 있고, 마지막 코스 천왕봉에서 내려오는 코스는 계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계단도 잘 되어 있고, 거기도 내려오면서 좀 예쁜 이런 성문들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즐기시면서 내려오시고 또 주차장까지 가시면은 오늘의 등산도 큰 무리 없이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리산 코스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깁니다. 코스가. 제가 오늘 돈 코스가 한 16km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중에서 좀 많이 걷기가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천왕봉만 올라갔다 내려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장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 두 코스 중에서 선택을 하려면은 저는 문장대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100대 명산을 꼭 찍고 싶으신 분들은 천왕봉을 선택하셔야겠지만은 그 정상에서 보는 뷰가 문장대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등산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자신의 체력에 맞춰 가지고 다치지 않게 등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등산을 하는 이유는 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등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